근데 이게 뭐 말은 쉬운데 맞아요. 인정하기 힘들죠, 그죠? 인정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충카님 아니 제가 선생님인데 제 그 학생 중에 너무나도 산만한 이런 학생이 있는데 아니 그 학생도 제 거울인가요? 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는 왜 지금 여기라는 움직이는 홀로그램 거울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와 한평생을 살아가는 걸까? 자, 내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두뇌의 표면 의식은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두뇌 자체가 무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거울이 필요하다. 왜? 내 무의식을 비춰보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라는 현실은 움직이는 거울이다. 자, 현실은 움직이는 거울이다. 내 내면의 무의식을 비춰 보여주는. 자, 움직이며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나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막 생기죠. 그죠? 내 현실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삶은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이 뭡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감정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건데, 그거 뭡니까? 내 앞에 내가 피하고 싶은 어떤 사람들,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는 게 인생일 수 있다. 그 원인을 모르고 그걸 해결할 줄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지옥처럼 보일 수도 있죠. 누군가한테는. 그죠? 네, 그런 것이다. 자,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몸을 갖고 홀로그램 거울 속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 자, 움직이는 거울 속에 모든 사람은 내 무의식을 비춰준다. 모든 사람은 내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못한다. 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 당신은 당신의 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가? 내다볼 수 없다. 왜? 역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 내 몸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과 내 몸이 죽은 이후의 세상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면 내가 지금 몸을 갖고 경험하는 세상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그 또한 당연히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 현실은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 내 무의식의 산물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무의식의 산물이다. 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자, 현실은 내 내면의 반영이다. 내 마음의 반영이다. 내 생각의 반영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자, 여기서 김상훈 작가님 뭐라고 하냐? 자, 현실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다. 무의식의 반영. 무의식의 총합의 반영이다.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라는 거울이다. 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내 무의식을 비춰준다. 모든 것들이 다 내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나를 비춰다주는 거울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내 무의식 속의 감정과 공명을 하는 감정이 억눌려 있다. 공명하기 때문에 서로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 좋은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 싫어하는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좋다고 붙잡고 싶은 감정과 싫다고 억눌러 놓은 감정이 내 무의식에 갇혀 있으면 그 감정들은 흘러가지 못한다. 흘러가지 못하는 감정들은 되풀이해서 내 눈앞에 고통스러운 현실로 나타난다. 자, 이 감정들은 모두 풀어다 줘야 한다. 그래야 감정들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나는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이 꾸며내는 움직이는 거울에 들어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뭐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이 감정들을 다 풀어줘야지 감정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래의 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울에 와서 내 내면에 뭐가 있냐, 내가 뭘 닦아야 되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이 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는 움직이는 거울의 일부일 뿐이다.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뭐 거울 명상을 하면서 얼굴이 사라지거나 몸 전체, 사물 전체가 사라지는 걸 목격한다. 동시에 투명한 빛이 나타난다. 몸과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모생생이 체험하는 것이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다. 네.
뭐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쾌하고 뭔가 예의 범절이 없는 그런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누구든 간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그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건 왜 그러냐. 자, 상대는 단지 내 무시에 억눌려 있는 감정의 공명을 일으켜 나로 하여금 그 감정을 들여다보도록 해주는 움직이는 거울일 뿐이다. 자, 뭐냐. 자, 네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네가 이거 빨리 정화해야 돼 하고 알려주러 온, 자, 나의 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영적 트레이너다. 아니면 천사다. 우리한테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러 온, 이 나쁜 역할을 맡아서 온 천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네 안에 이게 있으니까 빨리 이거 좀 닦아서 풀어줘. 네가 이거 빨리 정화를 해줘. 라고 말해주러 온 것이다. 왜 자꾸 이런 현실이 나타나냐? 네 안에 그게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 안 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외면한다, 피하려고 한다, 뭐 다른, 그니까 막 직장에서 날 너무 힘들게 해, 직장 상사가. 그러면 직장을 옮겨.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점점 더 피할 수 없게끔 더 큰 시련으로 나를 올가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점점 커져요. 내 삶에서 점점 피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내 내면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게끔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다. 거울이다. 근데 이게 뭐 말은 쉬운데 맞아요. 인정하기 힘들죠, 그죠? 인정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충카님, 아니 제가 선생님인데 제 그 학생 중에 너무나도 산만한 이런 학생이 있는데 아니 그 학생도 제 거울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거울 명상의 요령을 터득한 후에는 누워서도 명상을 합니다. 꾸준히 명상을 하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는 한 학교의 교육회사를 다니며 학생들을 방문해 영어를 지도해주고 있는데요. 헬소는 4년째에 접어드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1초에서 2초도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산만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막 맨날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헛소리를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의 산만한 모습이 바로 제가 너무너무 싫다고 억눌러 놓았던 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만났는데 전과는 달리 학습을 잘 따라하고 눈도 다른데 돌리지 않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2주 넘게 180도 완전히 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이제 그 학생을 대하는데 더 이상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지독하게 산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아는데 남한테서, 자, 내가 너무나도 옛날에 산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내 모습, 내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니까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극도로 싫었던 겁니다. 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수업 중에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나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왜 고통을 받게 될까?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학생이 자꾸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나는 수업 중에 학생이 산만해서 안 된다,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학생은 산만하다. 학생이 내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고 고통스럽다.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산만하다는 생각은 짝이 되는 생각들이다. 전자는 후자를 빌려 생기고 후자는 전자를 빌려 생긴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고 후자가 없으면 전자도 없다. 자, 그런데 내가 수업 중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꼭 붙들고 있으면, 자, 이게 중요하죠. 왜 이런 현실이 자꾸 오냐? 자, 수업 중에는 꼭 집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그 생각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정반대의 그런 이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왜? 짝을 이루는 생각들이라 서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내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을수록 저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대편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거슬리는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짝이 되는 두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수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다. 그 학생은 스스로 원해서 산만하게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걸까? 자, 그 학생도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괴로울 수 있다. 자, 이렇게 반대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양쪽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내가 꼭 붙들고 있던 생각을 놓아주게 된다. 자연히 정반대의 생각을 붙들고 있던 상대도 자신의 생각을 놓아주게 된다.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 내가 싫어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을 허용하면은 제로의 상태, 텅 빈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현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도 그냥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양과 음의 합을 이뤄서 제로의 상태를 만들 수 있을 때, 내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만들 수 있을 때, 그 마음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그냥 저절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만한 학생도 내가 산만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불러온 게 아니라 내가 수업 중에는 집중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에 있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막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과 상반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집은 굉장히 깨끗해야 돼. 모든 물건은 다 제자리에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안 돼. 극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약간 서장훈 같은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분명히 살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그 책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끌어당긴다 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그걸 너무나 좋아할 때 반대급부인 뭔가를 싫어하는 마음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건강한 것에 집착을 해, 내가 너무 깔끔한 것에 집착을 해, 그러면은 나는 깔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싫어한다. 그건 뭐냐? 내가 싫어하는 것도 그만큼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삶에 불러오는 힘이 점점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내가 너무 풍요에만 집착을 하면은 오히려 가난한 나를 체험하게 되는 상황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서는 그 결핍을 혐오하고 극혐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핍을, 가난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깔끔하지 않아서 깔끔한 사람만 만나나 봐요. 나는 나쁜 사람이 싫어 이런 게 있었는데 계속 나쁜 사람만 붙어 있었어요. 그걸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너무 싫어하면은 그걸 너무 강하게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허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킹크 내용이 이제 거울 명상이 조금 더 킹크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버전이라고 생각도 되는 것 같아요. 킹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 보면은 사실 나는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닐까? 난 사실 변태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싫어하던 것들을 나는 그걸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평소에는 피하고 부정하던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로의 상태가 되면서, 그러면서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는, 거울 명상이랑 똑같습니다. 킹크가 거울 명상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실존적 변태 수업이랑 거울 명상은 같다. 자, 이번 거는 약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망한 거, 그죠? 여러분들 궁금해했던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여러분들? 뭐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요. 뭐 요즘에 자꾸 막 주식 얘기, 뭐 비트코인 얘기 막 이런 게 막 그 채팅창에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죠?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특히나 뭐 비트코인 하시는 이런 분들은 약간 큰 돈을 좀 빨리 많이 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그것과 관련된 사연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자, 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30대 후반의 선물 옵션에 돈을 투자해서 4억을 날렸고 6년 전에도 채권에 투자를 했다가 2억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 2년 후에는 돈 떼일 걱정에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턱까지 덜덜덜 떨어가면서 신경을 썼더니 40대 중반에 관상동맥 경화증까지 생겨서 쓰러졌습니다. 자, 병원에서 스텐트 수술을 받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름부터 장외 주식에 돈을 투자했는데 4억 정도 가져간 사람이 5달째 약속 날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고소를 고민하다 보니 동맥경화가 심해진 듯 합니다. 자, 저는 직장생활로 돈을 꾸준히 버는데 돈을 자꾸 어디다 투자를 해서 자꾸 돈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자, 이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돈을 왕창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억눌려 있다. 돈을 왕창 내가 큰 노력 없이, 큰 애씀 없이 벌고 싶다. 이런 거 이제 갖고 있는 분들 약간 지금 뜨끔하는 분들
내 마음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뭐야 내 사연인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 욕심이 있다. 자,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자, 이면에서는 짝이 되는 감정, 즉 돈을 왕창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동시에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은 억누르고 욕심은 잡으려고 한다. 자, 짝이 되는 이 두 감정이 무의식에 억눌리면서 나는 두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된다. 즉, 두 감정이 번갈아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현실이 현실화된, 돈을 왕창 버는 경험을 했다가 돈을 왕창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현실화된, 돈을 왕창 잃는 경험을 하게 되는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런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돈을 왕창 벌어도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더 많은 돈을 더 왕창 벌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왕창 잃으면 한꺼번에 큰 고통이 찾아온다. 두려움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어도 괴롭고 돈을 잃어도 괴롭다. 사연자처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럼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 투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냥 개인의 선택이다. 자, 돈을 왕창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건 거의 모든 사람한테 있는 그리고 공통된 자연스러운 욕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이면에서는 반드시 짝이 되는 감정인 두려움이 동시에 생겨서 두려운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자, 두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게 된다. 돈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자, 욕심이 없으니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은 어떤 현실이 창조가 될까? 자, 이게 중요하죠? 자, 텅 빈 마음을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면은 자, 어떤 현실이 창조가 될까? 내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가 된다. 텅 빈 마음엔 어떤 걸림이 되는 생각도 감정도 없기 때문이다. 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벌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게 된다. 자,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자,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그죠? 근데 텅 빈 마음이 되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큰 돈을 너무나도 쉽게 왕창 벌고 싶다는 그 욕심을 갖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쉽게 더 많이 자유롭게 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쌍. 그래서 이제 그 악마와의 수다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쪽만 너무 원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 힘도 같이 커지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풍요에 집착을 하면은 결핍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두려움에 잡아먹혀서 두려움을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이럴 때 그건 상관없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주식을 하든 뭐 비트코인을 하든 여러분 뭐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못된 건 뭐냐? 욕심 부리는 거죠, 그죠? 그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죠. 자,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왕창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탈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한 달에 고정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나는 한 달에 2억을 벌고 싶다라고 갑자기 너무나도 괴리감이 큰 200이랑 2억이랑 괴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 약간 지금 평소에 능력 이상으로 뭔가 욕심을 부릴 때 그때 탈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뭐 2억이든 2천이든 갑자기 갑자기 10배, 100배 이렇게 막 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탈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200 정도 버는 사람인데 그냥 소소하게 뭐 250, 300 이렇게 막 내가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사실 내 능력이랑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욕심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든지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좋다. 마음 공부도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강연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강연하면은 정말로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충칸이 저는 뭐 5억을 끌어당기는 게 제 소망입니다. 뭐 500억, 뭐 5천억을 끌어당기는 게 제 소망이에요.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버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연 1억. 뭐 많이 벌면 연 1억, 많이 못 벌면은 뭐 연 4천, 5천 이렇게 봅니다. 근데 500억을 뭐 이렇게 5천억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도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잘못된 소망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속 내면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 마음의 소망들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죠?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혹은 그냥 내 경제 상태든 뭐 내가
아니면 어떤 소망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단계별로 조금씩 나아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것을 집착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